오늘은 야심차게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 대한 리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먹을 거를 빵이랑 우유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먹으면서 조금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이수연 작가님의 마지막 마음이 들리는 공중전화입니다. 어릴 때 길가에 이제 공중전화 박스가 참 많았잖아요. 동전이 없어도 뭐 1541 샵인가? 뭐 어쨌든 치면 공짜로 전화를 쓸 수 있어서 막 전화를 뭐 엄마한테 걸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 공중전화 박스에서 비를 피하기도 했고 친구들과의 약속 장소로 또 이용하기도 했죠. 유년기의 공중전화 박스는 추억의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누군가와 연결돼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먼저 줄거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어린 시절의 한 여자아이의 이야기로 시작돼요. 늘 퇴근하는 아버지를 기다리던 공중전화 박스에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전화를 받지 않는 아버지, 12시쯤 넘어 들려온 유서 같은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전화를 계속 다시 걸어보니 전화를 받지 않는 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주인공 한 여자아이한테 얘기하게 되는데요. 12시쯤 넘어서 이제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 전화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죠. 근데 그 마지막 전화를 받은 시간은 아버지의 사고가 난 뒤였습니다. 그녀는 사고로 잃은 아버지의 경험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심리부검센터라는 기관을 운영하게 돼요. 간단하게 말하면 자살로 돌아가신 분들의 자살의 이유를 분석하고 직접 알아보면서 법적인 절차를 도와주기도 하고 또 유가족을 위로하고 자살을 예방하는 곳입니다. 심리부검센터를 운영하면서 회사에서 부조리를 당하고 악덕 상사에게 받은 스트레스로 목숨을 끊은 가장의 이야기, 그리고 남자친구의 자살 협박에 이은 자살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대생의 이야기, 가난한 형편에 암에 걸린 엄마가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아이들을 위해 자살을 선택하게 됐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도 다르고요. 자살을 한 아이를 가진 부모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 모두 다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를 가진 가족,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죽음을 부검해줍니다. 네, 두 번째로 공중전화 박스의 의미입니다. 이 소설에서 공중전화는 자살로 세상을 떠난 사람과 남겨진 유가족을 연결해주는 매개체입니다. 이 공중전화가 있는 곳은 주인공 지안에게도 매우 특별한 장소예요. 어린 시절 집 앞에서 늘 아버지를 기다렸죠? 그리고 그곳에서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떠나보내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건 사실 하나죠. 그 사람의 목소리를 단 한 번만이라도 듣는 것. 그 기적을 처음 주인공 지안이 경험하게 됐죠. 그 공중전화의 경험을 통해 소중한 사람을 잃고 과거에 멈춰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목소리를 들려줌으로써 그들을 과거에 붙잡아 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각자의 새로운 삶을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소설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야기는 초반에 세계 4개의 사건을 통해 자살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차분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심리부검센터를 운영하는 직원 상우와 지안의 이야기로 중심이 옮겨가죠. 흥미로운 점은 유가족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상처를 들여다보는 이들 역시 각자만의 삶에는 깊은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상우의 이야기부터 설명드릴게요. 상우는 이제 상담부검소에서 지안을 곁에서 돕는 든든한 조력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죽음의 이유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건물 옥상에서 자살을 시도하게 되고 그 이후 폐쇄병동에서 유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20대가 되어 대학에 입학하고 우연히 같은 과 동기로 지안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지안의 권유로 심리부검센터를 같이 돕게 됩니다. 하지만 30대가 된 상우는 여전히 혼자 있을 때는 자살을 고민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는 지안과 술을 마시며 처음으로 자신의 힘듦을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자리를 떠나게 되고요.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향하게 되죠. 그날 밤 상우는 자살을 결심한 채 한강 다리 위에 서게 됩니다. 그 순간 전화 한 통이 걸려오는데요. 지안의 목소리였습니다. 전화 한 통이 걸려와요. 도움이 필요해요? 지안의 목소리였습니다. 상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대답하죠. 네. 상우는 그 순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을 향한 한 걸음은 죽음이자 끝을 의미했지만 그녀의 한 걸음 앞은 시작이었다. 그렇게 지안은 그를 공중전화로 데려가게 되고 상우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전화 이후 상우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게 되고 세상을 살아갈 희망의 씨앗을 품게 됩니다.
네, 다음은 지안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다시 지안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어머니 없이 아빠의 손에 자라온 지안에게 아버지의 죽음은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이었어요. 갑작스럽게 장례를 치르게 되고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죽음이란 걸 마주하게 되죠. 그때 지안의 고등학교 친구 정선이 장례식장을 찾아옵니다. 정선은 어린 시절 엄마를 자살로 잃은 경험이 있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지안에게 이런 말을 건넵니다. 나는 엄마가 자살한 게 슬픈 게 아니라 그냥 죽었다는 사실이 슬픈 거야. 슬프지 않은 죽음은 없어. 죽음의 슬픔은 비교할 수도 피할 수도 없다는 거야. 지안이 평생 붙잡고 있던 질문에 처음으로 다른 답을 건네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안은 이후 누군가의 상실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심리 상담사의 길을 걷게 되는데, 근데 그러다 새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지안을 찾아오게 돼요. 지안은 원망했죠. 그리고 절대 아버지 추모관에 같이 가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하지만 새어머니와 함께 추모관을 찾게 되는데요. 이전에도 지안은 현재의 삶을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놓아야 된다는 걸 지안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라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숨소리와 온기를 지안은 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놓아주게 되고 어머니를 용서함으로써 지안은 과거로부터 해방되게 됩니다. 지안이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속 어머니는 원망이 아니라 그리움이 섞인 원망이었다는 걸. 어린 시절 자신을 떠났던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자 지안은 비로소 아버지를 보낼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지안은 더 이상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며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지안과 상우 역시 각자만의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누구나 말하지 못할 힘듦 하나쯤은 품고 살아간다는 걸 이 소설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다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소설을 읽고 느낀 점을 조금 말씀드리면, 마음을 연다는 건 거창한 고백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상태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일인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정도 힘든 건 다들 버티잖아. 그리고 난 강한 사람이잖아. 그러면서 내 힘듦을 스스로 부정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부정한 감정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말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쌓이고 결국엔 곪아요. 그러다 보면 삶의 패턴도 무너지고 내가 왜 힘든지도 모르게 됩니다. 근친에게 먼저 다가가서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어때? 잘 지내니?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가장 많이 고통받는 이유는 인간관계지만 반대로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것도 결국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책 359페이지의 내용 한번 읊어드릴게요. 어머니가 날 안았다. 나보다 키가 작고 넓지 않은 어깨에 피부는 거칠었지만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내 마음속 어머니는 원망만이 아니었다. 그리움이 섞인 원망이었다. 그녀를 안아보고서야 내 안에 숨겨져 있던 마음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굉장히 만족했고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